자, 이제 1주차 세 번째 영상에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보 전달 및 공유의 역할이라는 내용에서 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전달과 공유의 역할을 합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치자면 사람 몸에서 돌고 있는 혈액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정보가 계속 흘러다니고 있고 그것이 생명력을 만들어줘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서 이 정보가 원활하게 흐른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 몸이 괴사하듯이 정보가 흐르지 않는 조직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또는 부서 간의 정보가 막힘없이 흘러야 건강한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흐름의 특징에 따라서 하향식, 상향식, 수평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이걸 영어적 표현으로 하자면 하향식은 탑다운, 비전, 목표, 전략을 지시한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상향식, 버텀업은 업무 보고, 현장의 의견, 문제제기 등이 윗사람한테 올라간다라는 기본적 흐름을 가지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것은 부서 간의 협업을 한다, 정보를 공유한다,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흐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어찌 따지면 어떤 것이 반드시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세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조화롭게 운영되어야지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탑다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은 리더가 조직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기본 형태를 가집니다. 조직을 한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냥 해 라는 일방적인 지시는 직원들의 반감만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결정이 왜 내려졌고 이 일이 우리 팀과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직원들은 비로소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은 현장의 목소리를 위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직원들의 목소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은 경영진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정보겠죠. 그래서 리더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순간 조직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버럼업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업무 진행 상황 보고,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아이디어, 고객의 목소리, 시장, 마켓의 반응, 그 다음에 직원들의 고충 및 의견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부서에 있는 동료와의 소통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팀과 개발팀이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복잡한 현대 비즈니스
체계에서는 부서 간 협력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수평적 소통이 활발한 조직일수록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정보의 흐름,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은 결국에 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 결국에 비즈니스는 설득의 연속입니다. 자, 어떤 순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고객에게는 우리 제품을 구매하도록, 상사에게는 내 아이디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팀원에게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또는 투자자에게는 우리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과 협상, 즉 커뮤니케이션의 필요, 중요입니다. 즉 정보의 공유를 넘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게 뭐냐? 설득이라는 거죠. 비즈니스 현장에서 마주하는 거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설득이 필요하다. 설득은 상대방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나의 제안에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설득입니다. 자, 설득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해 봅시다. 설득은 뭐라고요? 강요하고 집요하게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도 나의 제안, 나의 계획이 이득이 된다는 걸 설명해서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낸다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이 설득의 3요소는, 자, 흔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예로 들면서, 자, 설득의 3요소를 제시했는데,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부르는 이 설득의 3요소. 자, 먼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즉 에토스가 없으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딱딱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 호소, 파토스. 마지막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 로고스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공적인 설득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 자, 이런 이제 설득을 할 때 해결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설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서 뭐가 필요하느냐? 협상이 필요합니다. 협상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들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간다. 설득은 기본적으로 나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만든다면, 협상은 서로 합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대가 가진 것을 교환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즉 우리가 윈윈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항상 커뮤니케이션의 현대적인 궁극적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용어를 생각해 보자면, 설득은 주로 일방향적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협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양측이 상호 교환을 통해서 합의에 이뤄야 된다. 동의와 합의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러할 때 협상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의 교집합, 서로 공통되는 점, 공통의 목표를 찾아간다면 훨씬 더 합의에 이르기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협상가, 즉 우리가 수직적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지시와 같은 형태로 한다 말고 성공적인 협상가가 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나의 목표와 마지노선을 명확히 하고 시작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숨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물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정보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익을 강조하며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상호 간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성공적인 협상가는 현란한 말솜씨로 제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경청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사람이 바로 협상가다.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용해서 활용해 모든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제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자면 리더십은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익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리더는 지위로 일하는 사람, 즉 권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그 크기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비전을 잘 보여주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줄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보면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걸 비전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구성원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면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지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애플이라는 기업 잘 알고 있죠. 애플이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팬들이 열광해요. 그런 것처럼 가슴 뛰는 비전, 즉 Y를 제시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 이론에서 칭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비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리더들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결국에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과정은 바로 피드백입니다.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피드백은 보통 그 목적이 비난이나 비평이라기보다는 성장을 돕기 위한 대안 제시, 즉 구성원들에게는 선물로서, 배려로서 다가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SBI 모델이라고 부르는, 자, 상황, 행동, 영향 등을 잘 파악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요. 자,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 situation. 어제 오후 고객 보고 회의에서 하고 언제,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히 얘기해주고, 행동, behavior. 어떤 행동이었는지를 명확히 피드백합니다. 자, 발표 중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봤는데 영향, 임팩트를 확 줘야 되죠. 그 행동이 고객에게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라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에는 반드시 SBI, Situation, Behavior, Impact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결여되지 않고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피드백은 비난이 아닌 긍정적 피드백과 개선 피드백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자, 이런 피드백에 의해서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동기부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동기부여는 칭찬만으로는 되지 않겠죠?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피드백 방법을 통해서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 이런 상황을 너가 잘 이해하고 극복해서 더 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말보다는 강력하게 행동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문화에서는 솔선수범이라는 말을 매우 잘 씁니다. 리더가 말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행동해서 먼저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워크 더 톡. 그래서 리더가 말한 원칙을 스스로 지킨다. 우리말로, 한국말로는 솔선수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 회의 시간에 가장 많이 말하는 리더 대 가장 많이 듣는 리더. 누가 좋을까요? 결국 구성원들은 리더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겠죠. 그래서 리더의 솔선수범, 경청하는 자세, 그 다음 세 번째, 책임지는 모습, 즉 실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게 매우 좋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된다. 즉 리더도 돈만 가지고 자본만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더도 비전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매우 좋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효과적인 전달 방법들 그리고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느냐? 그 전체를 우리는 조직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형태에서 특정한 기업의 특정한 문화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바로 조직 문화라 하는데, 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해. 우리 회사는 이런 분위기야. 이게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정의 내리자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행동, 방식의 총체, 그 어떤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 행동, 방식의 총체를 우리는 조직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사용하는 용어나 회의 방식, 복장.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실패는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행동들이 좋은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지에 대한 것도 조직 문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직 문화는 공식적인 규정이 아니라 리더와 구성원들이 매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조직원들이, 그 구성원들이 해당 조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느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엔 이러한 수업 내용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직 문화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건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커뮤니케이션 뭐가 만든다? 기본적으로 행동과 말이 만든다. 즉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직 문화를 만든다, 조직을 이룬다라고 하면 조직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조직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 디즈니에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디즈니에서는 직원을 멤버, 즉 직원을 배우라고 부릅니다. 캐스트 멤버, 고객을 게스트. 자, 우리는 디즈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고객의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공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우, 액터, 즉 캐스트 멤버다. 그리고 고객은 관람객, 게스트다. 손님이다. 자, 이건 결국에 그들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항상 상기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언어, 좋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은 PPT를 금지하고 글로 된 문서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깊이 있는 사고와 논리를 중시하는 문화다라는 걸 대변해주고 있죠. 꼭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 좋은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모든 문화에 적용되진 않겠죠. 아마존처럼 깊이 있는 논리와 사고를 중시한다면 여기처럼 PPT보다 이렇게 예쁜 비주얼로 만들어 오지 말고 정말 너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려줘봐 라고 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PPT를 강조하는데 왜 우리는 글을 강조하지? 문서를 강조하지? 이게 이 회사의 문화이니까. 자, 이렇게 조직 문화가 얘기하는 각각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힘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요즘에 이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도 결국에 스토리텔링을 한다. 자, 고객이 우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단순한 언어로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하는 것보다 고객을 위해 발벗고 나선 한 직원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 훨씬 매우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가지는 힘,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해서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리더는 조직의 가치를 전파하는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돼야 합니다. 이걸 영어적으로는 치프 스토리텔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스토리텔링을 제일 잘하는 대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말 잘한다, 글 잘 쓴다, 이야기를 잘 재밌게 전달한다를 떠나서 공식적인 자리, 공식적인
행사,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례나 상징을 통해서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문화는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무슨 말을 하느냐, what이 중요한 게 아니고 why와 how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는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주 특정 시간에 모여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의례 또는 회의, 또 성공을 축하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문화를 만듭니다. CEO가 화려한 개인 사무실 대신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상징적인 행동은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상징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느냐? 기업의 이미지 구축하고 위기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회사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다가 세상에 기업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광고, 보도자료, SNS 활동 등이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들이 모여서 그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평판을 만듭니다. 좋은 평판은 고객이 우리 제품을 선택하게 하고 우리 상품을 선택하게 하고 훌륭한 인재가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다른 방법,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브랜딩이라는 작업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의 이미지 구축은 브랜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브랜딩의 핵심은 일관성이에요. 항상 이러한 것을 추구하겠다. 애플의 광고, 매장, 제품, 포장을 보면 혁신적이고 심플하다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나이키와 같은 회사를 보면 도전 정신, 스포츠 정신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브랜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대외 커뮤니케이션들을 기업은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머릿속에 강력한 이미지를 남기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럼 기업이 반대로 위기가 닥쳤을 때 평판을 지키는 방어벽도 커뮤니케이션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판이 좋은 기업이라도 위기는 분명히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품의 결함이라던가 CEO의 어떤 문제, 실언, 그리고 데이터 유출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은 평판을 지키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거나 정보를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모습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진정하고 신속한 소통을 통해서 오히려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타이레놀 제약회사의 사례를 분명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주에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이해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시간에 우리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이 우리가 학습할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영상에 내어주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언어적, 언어적 소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1주차 강의, 수업 마치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